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오는 7일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국회에서는 또다시 입법전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1948년 일어난 여수 순천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150여 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순 사건 특별법.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재보선이 끝나는 대로 이 법안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여순 유족들이 연로하셔서 하루빨리 통과하는 게 시급한 사정입니다. 야당 의원들께도 그런 사정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광주 지역이 전국 최초로 지정받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법안도 이번 달 상정될 전망입니다.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융복합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에 입주한 특화기업 제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낙후 지역의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분법도 4월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 가지고 계류가 돼 있긴 합니다만 4월 국회 때 꼭 통과가 돼서 어려운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미래 산업으로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이번 달 국회에서는 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발의된 4건의 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과 경북이 함께 추진하는 지방소멸유기지역 지원특별법도 국가 재정이 필요한 탓에 당장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해당 주민의 선택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 정례조회에서 범정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며 공모를 통해 서로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지역발전 대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논쟁과 갈등만 유발하는 일방적 추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이른바 에너지공대 특별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관보 게재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 다음 달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학교 법인 측도 특수법인 전환 절차와 더불어 다음 달 3일 이전까지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 시장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 해명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입단 요구에도 정 시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 시장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시장 동생의 딸과 손자 등 4명이 광양시청 청원경찰과 공무직으로 채용됐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채용 관련 문제를 지적한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광양시 내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죠. 조금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죠. 경찰도 채용 비리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정 시장 문중묘 인근 도로에 100억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 담당자들에게 사업 추진 경위 등을 보고받았고 민주당 전남도당도 정 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진행되는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의 문제점, 저희 KBS가 지난 1월부터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수준의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가 첫 회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조정안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지난주 열린 첫 조정협의회 배포 자료입니다. 아파트 평형과 세대수, 용적률과 분양가 등 특혜성 변경으로 논란이 됐던 의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사안별로 광주시 입장도 함께 담겨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검토 취지가 무색합니다. 우선 용적률. 중앙공원 1지구는 161%이던 용적률을 지난해 6월 199%로, 그리고 문제가 된 사업자와의 협의안에는 214%까지 올려져 특혜 논란이 됐는데 광주시는 이번 조정협의회에서 아예 제한폭인 220%까지 풀어주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대수를 또다시 늘려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제가 된 전용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80평형대를 없애는 대신 적은 평형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인데 광주시는 최초 제한 때보다 이미 700세대나 더 늘려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된 3.3제곱미터당 1,900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내리는 찔끔 인하안을 내부 논의했다가 자료에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협의회에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에 대해 광주시는 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공공성의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김기선 광주과기원 총장이 이사회의 사의 수용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기선 총장은 KBS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달 30일 이사회가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는 결정에 내린 것과 관련해 개인적, 행정적,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또 그동안 사실 확인이 없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조만간 적절한 방법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성군과 전남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보성 녹차라떼가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보성 특산품인 녹차 관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6억 7천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8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1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밀착형 건강 증진 전담기관인 광산구 수안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안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사업을 수행하고 만성질환자와 재활보건 등 기존 사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암군과 전남서부 근로자 건강센터가 영암군 현업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배불 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서부권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 택배기사 등 필수 노동자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동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실현을 위해 전남에서는 최초로 여수 이동 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평일 오후 4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영되고 대리운전과 퀵서비스 그리고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부터 75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서구와 남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노인시설 입소자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전남에서는 목포와 여수, 순천에서 먼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예방접종센터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22개 시군으로 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 서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천여 건을 부적절하게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특정 감사를 진행해 광주 서구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169건을 부적절하게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공무원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면제 청탁을 들어준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서궁 서구부구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깊이 사죄한다면서도 3천여 건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불법 주차로 적발되거나 15분 안에 자진 이동한 경우라며 일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지 특혜성 면제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41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18 행사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광주 동구 5.18 민중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하광장 일원에서 5.18 전야제를 개최하는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기 챌린지 등 5월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5.18 전야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고흥군 풍양면의 국도에서 승용차 2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자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운전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차 중 한 대가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올 시즌 5강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겨울 선수들이 부상 없이 훈련을 잘 치렀다며 취임 2년 차인 올해 꼭 5강이 겨루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스 감독은 약점으로 지적된 구원 투수진에 대해서 신인 선수들의 구위가 좋아서 개투진을 구성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내일 잠실에서 두산과 개막전을 갖습니다. 광주시가 참여와 실현, 누림과 포용 등 5대 가치를 반영한 문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한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유치를 비롯해 민간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1km 이내의 전시장과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 21이 광주시 전체 개발 예정지에 대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 대상이 일부 공무원에 그쳤고 가족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제부터 흐려진 하늘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오늘 밤부터 봄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빗줄기가 좀 더 강해지면서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이면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남해안 지역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 남해안 지역은 최대 60mm입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4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곡성과 구례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1도, 무안과 영암 22도, 완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는 만큼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